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런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세종사이버대학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하면서 지금 엄청 핫한데요. 참 지난 3, 4년 동안 갑론을박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튤립이다 아니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이게 뭐 사기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쟁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들도 다 정말 너무 제각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이게 정의되고 이게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이게 세상을 많이 바꿔놓을 것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어떤 프라이머 같은 그 강의를 오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은 어떠한 기술인지가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질문, 답을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자는 뭐 보안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네트워크 기술, 뭐 데이터 기술, 다 하나하나만 보면 이제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근데 그 정의가 전체적인 큰 그림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기술이 갖고 있는 큰 그림보다는 단면들만을 갖고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이면은 좋은 답이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기술인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일정 부분의 정보 기술입니다. IT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보화 기술, 그러니까 정보의 기술들은 옛날에 이제 뭐 보면은 15세기에 인쇄술이 나오면서 정보를 기록하고 전파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떨어졌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도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고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생산성도 증가하고 민주주의도 결과적으로 발달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20세기, 21세기에는 이제 PC 혁명부터 시작된 인터넷 혁명,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IT 기술, 정보 기술 혁명이 엄청난 생산성 증가와 전 세계에 옛날에 뭐 아랍의 봄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보다 가속화시킨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사실은 그거랑 비슷한 정보화 기술의 어떤 맥락에서 이거를 정의하고 이해를 하시면은 보다 이해하시는 게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정보화 기술이냐? 그러면 정보를 왜 기록하는지, 왜 기록 전파를 어떤 정보를 보통 기록하고 전파하는 거는 왜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 기록을 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보화 기술은 정보 기록하고 전달하는 단순한 그런 기능만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보를 기록하는 목적 중에 그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개인 간의 어떤 사회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원전 22세기, 21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수메르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쐐기 문자, 옛날에 뭐 수메르인들의 쐐기 문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은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쐐기 문자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은 이제 마을에 큰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 담벼락에다가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뭐 밀가루를 얼만큼 빌렸고 뭐 가축을 얼만큼 빌려서 언제까지 이 사람한테 이거를 갚아야 된다라는 것 같은 아주 고대의 금융계약들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문자가 발전됐고 이렇게 정보가 기록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인터넷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인터넷에서 정보를 기록하고 전파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순식간이죠. 옛날에는 뭐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뭐 프린팅을 하고 프린팅된 책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무슨 그 편지를 전달하고 뭐 이러는 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인터넷에서는 그냥 내가 이메일에서 그냥 딱 써가지고 보내면 이제 바로 전파가 돼버리죠. 어떤 정보를 게시판에다 이렇게 딱 쳐가지고 올리면은 그게 바로 전파가 돼버립니다. 근데 인터넷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두 번째로 말한 어떤 상호 간의 개개인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형태의 정보 기록이랑 전파가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터넷에서는 아직 수메르인의 담벼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터넷은 아주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터넷의 구조입니다. 어떤 위계가 없습니다. 다들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그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정보들이 기록이 되는데 다 이제 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기록과 전파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만이라도 거짓 정보를 하고 그 거짓 정보를 만든 정보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서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까 옛날에 이제 수메르인들 같은 마을 담벼락에서 굉장히 권위자가 어떤 A라는 사람이 꾼 무슨 뭐 황소 뭐 아니면 뭐 우유 이런 것들을 뭐 갚으면은 그거에서 갚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리를 딱 해주는데 인터넷에 이걸 인터넷에 하게 되면은 사실 갚지도 않은데 갚았다라고 이제 정보를 누군가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는 이제 어떤 진실을 말하는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그런 권위자가 인터넷에서는 위계적으로 이제 다른 노드들, 다른 참여자보다 더 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같이 진실을 말해주고 그 정보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수평적으로 A라는 노드와 B라는 노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이 진실을 말하는 절대자가 노드들의 정보를 쏴주고 여기서 이제 읽고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이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런 부정직한 정직하지 않은 노드들이 시스템을 교란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 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핵심적인 금융 정보들은 인트라넷 형태에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어떤 마을에 수메르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권위자가 금융계약결의 정보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퍼뜨리고 그랬던 거랑 똑같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슈퍼노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뭐 정부의 인트라넷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신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트라넷망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은행과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어떤 시중은행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전산망이든지 이제 여기서 창구를 열어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지만 핵심 정보들은 다 그런 권위자들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한 거는 결국은 이거를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이런 수메르인의 담벼락을 만들 수 있게 한 게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단순 정보를 기록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통해서 모두가 다 그 노드들이 합의를 해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참이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그런 객관적인 진실된 정보들을 아주 민감한 신뢰 정보들을 기록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응용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인터넷에서 기존에는 금융이나 어떤 내 신원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기록하고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금융 정보든지 신원 정보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나오면서 이런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도 어떤 금융 정보라든지 신원 정보라든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기록하고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준 일종의 정보 기술의 큰 혁신이다. 이렇게 되면은 민감한 정보도 인터넷과 같이 빛의 속도로 기록되고 전 세계적으로 국경 없이 전파될 수 없다.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제 생각엔 이게 가장 정확한 좀 사회적인 컨텍스트에서 맥락에서 가장 그래도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보면은 한
2018년 때부터 엄청나게 이 논쟁이 많이 했는데요. 블록체인은 좋은 기술이지만 암호화폐는 나쁘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했던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막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런 거는 그냥 쿠폰이고 블록체인이 짜장면이면은 쿠폰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왜 집중을 하냐? 블록체인이란 좋은 기술이 있는데 블록체인 만드는데 더 육성을 하고 해야지. 그래서 가상자산은 죽이고 암호화폐는 죽이고 블록체인은 띄워야 된다. 촉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로 계속 몇 년 동안 일관되었는데요. 사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좀 명확해지고 있는데 사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는 그런 쿠폰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뭐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것보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코디네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그런 혁신을 생산성의 어떤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회적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민감하고 좀 신뢰가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기록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신뢰 인터넷 기술, 있던 신뢰 인터넷이 돌아가는데 이것도 돌아가려면 이제 비용이 듭니다. 이제 인터넷을 운영하려면 뭐 서버 비용도 들고, 뭐 전기세도 들고, 뭐 연산 비용도 들고,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이 신뢰 인터넷이라는 블록체인도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비용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한 두세 주체들이 이 신뢰 인터넷을 운영을 비용을 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랑 혹은 어떤 인트라넷 그런 구조랑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주체들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처럼 완전히 열린 상황에서 열린 인터넷이 아주 중립적으로 개방된 상태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누구든지 이 인터넷을 자체적으로 아주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이 암호화폐가 등장합니다. 이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돌리고 뭐 그 하드웨어 칩들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전기세를 감당하는 이 사람들은 그 운영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형태로 보통 많은 블록체인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암호화폐를 대가로 받으면서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는 마치 석유 십취업자들이 석유 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뭐 심해 유전이건 아니면 뭐 쉐일 유전이건 이런데 초기 비용을 엄청 들이고 수많은 리소스를 투입해가지고 시추하는 그런 논리랑 사실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가 필수적이다. 왜냐면은 개방적인 환경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받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 없이는 암호화폐라는 어떤 이런 그 보상 없이는 이거를 개방적인 환경에서 돌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가 없는 그 예전에 이제 국가에서 얘기한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은 좋다. 이런 블록체인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트라넷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참여자들의 수가 제한이 된 은행망과 뭐 본질적으로는 그런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개념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는 왜 가치가 있는 건가? 이제 또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과연 그럼 돈은 무엇인가? 왜 화폐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거를 갖고 이게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라고 또 이름을 지었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암호화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화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또 듭니다. 근데 화폐는 사실 엄청난 사회적 발명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뭐 만학의 근원인 것처럼 계보적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문화들 보면 이제 상인들 뭐 아주 좀 천대하기도 했고 뭐 그런데요.
사실은 돈도 정말 인류의 발전을 엄청 앞당긴 그런 사회적 기술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세상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지역 간, 세대 간 그 시공간을 넘어들은 어떤 그런 협업이 사실상 되게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A라는 부족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부족이 있고, 내륙에서 뭐 강가에서 B라는 부족은 이제 그 쌀을 그 농사를 한다라고 쳤을 때, 보통 쌀을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춘궁기 이럴 때 배고프죠. 여름 뭐 봄 이럴 때 뭐 먹을 게 없을 겁니다. 돈이 없었을 땐, 돈이라는 어떤 그런 약속이 없었을 때에는 아마 배가 고플 때 그 바닷가 마을에 쳐들어가서 아마 약탈을 하고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것들을 이제 서로 믿는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 생기면서, 아, 내가 지금 이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거를 가을에 우리가 추수할 때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너가 낚시한, 너가 잡은 이제 생선을 줘. 그걸 우리가 먹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 너가 이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쌀을 너한테 제공을 할게. 이런 이제 계약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은 가치 저장을 하고 교환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이 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공동체의 신뢰 그 자체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돈도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계속 어떤 더 좋은 형태로 발달을 해왔었죠. 보통 그 옛날에 보면은 뭐 그 우리 남아프리카나 이럴 때 이제 인류의 어떤 조상들도 돈을 썼던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돈들이 보면 막 조개 껍데기라든지 뭐 이빨, 뭐 동물의 이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근데 뭐 이제 한 2000년 전, 천몇백 년 전부터는 이 금이라는 아주 훌륭한 세공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금을 녹이고 주조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금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돈의 인터넷 같은 전 세계를 어떤 평정한 그런 이제 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에 조개 껍질 같은 경우는 반으로 쪼개면은 그 가치가 둘 다 0이 돼 버렸는데, 금은 뭐 5대 5로도 쪼개지고 1대 99로도 쪼개지고 뭐 3대 7로도 쪼개져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 금인지 이게 누가 만든 금인지 아닌지를 뭐 구분하기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가치 저장을 하고, 이제 금 위에서 다양한 이제 채권들도 발행하고, 그것도 뭐 주화도 만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역사가 진보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보다 이제 가져다니기도 쉽고, 또 이제 가치도 보다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또 이제 돈 쓰는 것도 굉장히 쉬운 형태로 지금은 이제 전자화폐 같은 형태까지 돈도 계속 진화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실내 인터넷이 나왔는데, 그 실내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뭐 다양한 어떤 사적 계약들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민주적인 형태로, 수평적인 형태로 전 세계에 누군가가 어떤 지역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동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금융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실내 인터넷이 나왔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 자산으로, 기초 자산으로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이제 자가 발행이 되고, 사람들이랑 P2P 형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이 됐건 이더리움이 됐건 이런 암호화폐들이, 이런 가상자산들이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단계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뭐 기술적인 어떤 그런 제약을 통해서 아직 UX도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금융 인프라들이 사실상 뭐 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이제 완비가 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긴 하지만, 금융 인프라나 제도들이 좀 불분명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통용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실내 인터넷이 보다 확산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블록체인과 어떤 실내 인터넷에 보다 이 디지털에 보다 더 적합한 형태의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돈,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암호화폐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뛰어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블록체인과 인터넷에 아주 네이티브하게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합의와 어떤 절차, 컨센서스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민주적인 생태계에서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잡한 사회적 지향을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조건절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집어넣어서 어떤 그 돈으로 거래하는 경제 공동체들은 단순한 어떤 경제 성장,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돈이라는 거는 양적인 성장을 아주 그냥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A라는 돈을 빌리면 그 돈은 10%, 15% 이런 거에 대한 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해서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단순한 어떤 경제 성장 이외에는 뭐 자연을 파괴하든 지속 가능함이 없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집어넣기보다는 훨씬 더 좀 단순한 형태의 돈인데,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만드는 어떤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가치들을 집단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돈의 실험들을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아주 단순하게 이게 인터넷 경제에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보통 온라인, 보통 지금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 됐건 뭐 아마존이 됐건 뭐 많은 그 실물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디지털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엄청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나라들, 뭐 페이스북 같은 데들이 어떤 리브라는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들, 어떤 그런 야심들을 보내는 이유 자체가 그 모든 많은 경제 활동들이 디지털 안에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에코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하는 것들은 국가가 컨트롤하고 있는 어떤 그 금융 인트라넷 망에 접속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허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마찰이 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르고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어떤 돈이라는 민감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인증, 뭐 사적 규제, 사적 계약, 뭐 거기 넘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규제, 이런 것까지 블록체인에다가 기록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가장 더 어울리는 돈은 이제 블록체인과 함께 연동돼서 자동화돼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돈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집니다. 결국은 디지털 국가, 디지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제 공동체의 화폐, 그거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제 역사적인 맥락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그 고대 기원전 한 뭐 2200년, 2300년 뭐 이때는 어떤 그 마을의 어떤 점토를 그 큰 그 담벼락에서 누군가 이렇게 막 기록해주는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항상 P2P로 거래가 이렇게 되면 불가능하니까 항상 매번 그 거래를 할 때마다 이 사람한테 마을 중앙에 와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조그만 그 점토 토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사람들이 P2P 거래를 했었는데, 21세기에는 블록체인에다가 이 담벼락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에다가 이런 민감한 신뢰 정보들, 금융 정보들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라는 형태로 뭐 핸드폰, 그리고 이런 애플 워치 같은 이런 시계들, 뭐 다양한 미디엄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지는 게 이제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한데, 이제 얘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